네, 안녕하세요. 체험국어학원 국어 강사 육성훈입니다. 네,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고요. 가락구일 내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가락구일 내신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부터 먼저 보실까요? 먼저 제가 먼저 강의 소개 좀 드릴 거고요.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가락구는 어떤 시험 범위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, 그리고 저의 내신 프로그램과 저의 클리닉 진행은 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강과 저희 내신 일정,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서울대 졸업했고요. 전 한맥, 전 최용원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체험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있으실 거고 아마 한맥이나 뭐 최용원 이런 식으로 좀 다녔던 친구들도 아마 저를 좀 알고 있을 겁니다. 고스도 마찬가지. 거기만 안 갔나요? 어쨌든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2학기 요거 내신 소개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작년 기준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. 가락고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도 작년의 경향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험 범위예요. 시험 범위는 제가 좀 특이할 부분만 좀 별을 쳐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문법은 한글 맞춤법이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고전 시가 요 관동별곡이 근데 신사고 교과서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많은 파트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본문이 너무 긴데 그 본문이 다 실려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강을 깔기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 메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니까 문항수도 이제 아주 많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요 그 시기가 2학기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별표를 하나를 더 쳐놨죠. 여기 부분은 이제 학교 외부 지문이 이제 출제되었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서술형 요거 하나 있는 것도 이제 그 외부 지문에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그 프린트는 뭐가 나올지 이제 모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별표를 쳐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문항수에서 조금 특이할 점을 좀 볼게요. 제가 문항수를 괜히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요거 지문들별로 다 뭐가 있나요? 맞습니다. 예, 서술형이 있죠. 그죠? 근데 이 서술형이 가락고는 막 엄청 어렵게 막 조건 많이 막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, 핵심적인 개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암기하고 좀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좀 냈었고요. 다만 여기 그 외부 지문에서만 그 외부 지문 관련해서 이렇게 서술형이 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그 가락고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? 자, 가락고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좀 봤을 때는 중정도인 것 같아요. 주변 학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. 예.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, 여기 부분, 또 날개 문제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한 90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중을 일단 매겨놨고요.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일단 관동별곡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. 거기다가 한글 맞춤법도 조항이 엄청 많아요. 앞쪽은 이제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, 그리고 뒤쪽은 이제 띄어쓰기는 뭔지, 띄어쓰기까지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범위가 좀 크고요. 그래서 한 두 주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. 아마 저도 그렇게 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학교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수업 배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기타 문학 작품. 근데 그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.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. 근데 아마 그 고전 시간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 제막매가 아까 봤던 그 포인트 있죠.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 좀 더 들어갈 거다.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서 좀 특이할 점. 제가 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. 예.
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같이 볼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까요? 예,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표현상 특징의 정확한 이해,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적어 놨는데, 이 표현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, 이거 무슨 무슨 법이 사용하여, 또 이제 무슨 무슨 한 어조를 사용하여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상 특징이 될 겁니다. 어떠한 구성을 사용하여. 그렇죠? 예,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또 이제 주제적인 측면이 이제 다른 작품에서 이제 비슷한 작품은 없는지, 뭐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들을 조금 간간히 섞어 놓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좀 잡아봤어요. 특히 얘 때문이에요. 얘. 이 타작품은 언급하지 않습니다, 사실. 예, 그래서 이제 기본 실력으로 좀 풀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건데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체험에서는, 기본적인 고전 시가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,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작품들을 좀 실어놓고, 거기서 이제 주제가 비슷한 것들, 표현법이 비슷한 것들, 이렇게 찾도록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점 잡기,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개념 같은 거 넣기, 예,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1번 파트 하나 넣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. 이거는 관동배곡이 들어가잖아요. 무조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관동배곡은 엄청 줄이 깁니다. 예, 그래서 행이 엄청 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, 니은, 디귿, 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, 상징적 의미, 여기서 쓰인 표현법, 또는 이제 그 시어마다 이제 쳐놓고 이제 그 상징적 의미, 그리고 또는 이제 이 표현하고 이제 그 비슷한 표현들 찾기, 막 이런 것들로. 예, 이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, 요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. 예, 거기다가 다른 고전 시가나 시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. 예,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, 이건 기본인데 양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잡아놓은 건 이 어휘인데, 어휘하면은 학생들은 대부분 감으로 풀긴 합니다만, 저게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워요. 그냥 미묘한 어떤 유의어 관계, 다의어 관계,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좀 어렵거든요. 거기다가 교과서에 없는, 그러니까 풀이가 없는 어휘들도 이제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어휘에 대해서는 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. 음. 실제로 교과서에 그 어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어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. 네. 그래서, 학생들이 그냥 어휘를, 그냥 모르겠어 하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, 그때그때 사전적 정의를 할 것. 근데 학생들은 시키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정리를 해줘야겠죠? 네. 그렇습니다. 아, 네,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대비가 된다는 말이겠죠? 네. 네, 그 다음 이제 4번. 자, 4번 포인트는 얘가 있으면 얘가 반드시 나옵니다. 왜? 조항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를 묻는 게 얘 포인트거든요. 예,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. 예외적인 상황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. 예,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기준점을 잡아서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. 그래서 조항마다 막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, 조항 엄청 많아요. 조항 내부에서도 또 조건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. 그렇죠?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그 예시랑 그 매칭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찾는 게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포인트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거 계속 훈련할 거예요.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는, 제가 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,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싶은 것들. 이렇게 모두 고르라고 했으면 개수를 적어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개수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에 나와 있는 요 개념들에 대해서,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헷갈리는 거죠. 이거 애매한데? 이거 이제 그 개수로 넣어봐라. 이 개수 차이 때문에 계속 틀리는 문제. 예, 까다롭죠? 거기다가 또 실수 유발하는 것도 넣었더라고요. 정확하게 아는 것을 또 모두 골라라. 이 개수를 찾아 써라. 뭐 이런 식으로.
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내신 프로그램은 이렇게 2트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제 프로그램, 이제 정규 프로그램은 이제 6하원칙 프로그램이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걸 서브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6하원칙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궁금하실 겁니다. 왜 6하원칙? 이라고 생각하시겠죠? 하지만 제 성이 일단 6입니다. 그래서 제 밑으로 다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단 만들어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제 성이 이 숫자 6의 의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단계로 이렇게 내가 수업을 구성하겠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명칭을 정해 본 겁니다.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6단계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, 기초를 잡는 단계입니다. 그죠? 학교 수업에서 이제 있는 그 모든 필기들, 진짜 그 필기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, 요것들이 다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죠? 네, 요게 이제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. 그죠? 네,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기초를 좀 더 강화를 할 겁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기초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. 예,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서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많이 풀어봐야 돼요. 왜? 가락고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 기본 문제예요. 네, 그래서 기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시간을 절약해 놔야지만 조금 더 어려운 이런 심화 문제 갔을 때 시간을 이제 벌 수가 있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좀 많이 줄 거예요. 한 하루에 한 30문제에서 한 50문제 풀 수 있도록 이제 매주 나가게 될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세 번째. 이제 중간중간, 이제 매주 이제 점검한다는 의미로 제가 클리닉을 이제 부를 겁니다. 이제 그 주에 배웠던 핵심적인 개념들, 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두 테스트도 좀 진행을 해보고,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외부 작품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, 네,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것들 또는 이제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 응답도 해보고 오답 정리까지.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주가 좀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주 오겠죠?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그 전주, 아니 그 전전주 이렇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는 한 20문제 정도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, 네, 요거는 이제 저 가락고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 타 학교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 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수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성취도를 점검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점검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. 저의 부족의 기준은 한 80, 또는 이제 70, 한 요 정도가 이제 그 넘어야 최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수대가 안 나오는 친구는 당연히 조금 남아서 재시험 또는 과제가 좀 안 돼 있어. 그러면 다 풀고 가. 예,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업 후에 이제 그 1시간 정도는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째.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그 전주까지 했던 것들 좀 이제 그 까먹을 수 있어요. 그쵸? 네, 그래서 손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라던가, 네, 그리고 좀 기본 문제는 이제 좀 풀었으니까 조금 더 심화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이제 그 모든 이제 가락고 이제 그 범위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모든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. 핵심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고 시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. 예. 그래서 개념 체크라는 거는 제가 그 학생들이 이제 뭐 한두 명일 때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줄 수 있지만, 예, 기본적으로 이제 OX 하는 그 정도만 봐도, 이제 그 맞는 정도만 봐도 이제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세세하게 OX 빈칸 채우기 이렇게 짜놓을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틀렸다.
또 이제 좀 잘 몰랐다 하는 부분 다시 외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모르면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그죠? 통과를 하면 이제 실전 문제. 예,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. 예. 그래서 실전 문제 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답하고 그리고 저한테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아마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예요. 근데 제가 바로바로 봐야 되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오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? 예, 그래서 수, 목, 금, 요 시간대 중에 가능한 시간대에는 좀 하루 정도는 조금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요거 신청은 이제 그 내신 개강하면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그 특강과 이제 내신 일정 여기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특강이에요. 저희 이제 관동 별곡이 이제 아까 중간고사에 들어간다 그랬죠. 예, 그래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요 영상을 보실 때쯤은 거의 끝났을 거예요. 예, 7월 31일,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예, 요때에서 이제 3강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요 부분은 다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 놓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직접 진행을 했던 거고요. 네, 실제로 나갔던 이제 작년 필기노트 요거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가 되면 이제 중세국어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. 그죠? 예. 그런데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익숙해지는데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놓으면 너무 좋죠. 예, 그래서 이 방학 때도 물론 정규 수업 과정에 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요때 한번 다시 한번 총정리해 주시는 이제 최준 이제 원장님의 이제 특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. 예, 그리고 그 시험 저희 내신 개강 전주입니다. 내신 개강 전주에는 한글 맞춤법을 그전까지는 안 했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싹 정리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. 네, 요때 이제 그 특강이 정확하게 안내가 나오면은, 네,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나요? 네. 자, 그러면 이제 그 내신 일정, 네,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내신 일정은, 아마 일요일 10시, 요 시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10시, 요 시간대에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. 저희 연락처는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내신 관련해서 좀, 질의응답하시고 싶으신 네,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부담 가지지 말고, 좀 전화가 좀 부담되시면 뭐 문자로라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학원으로 이제 등록하실 때 문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등록 문의는 제 연락처보다는 학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. 예, 여기까지였고요. 이렇게 그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이렇게 옮겨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, 그 높은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, 열심히 서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